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분석 기법 적용이고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기본 원리,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의사결정 나무 Decision Tree. 의사결정 나무는 지도 학습이고 예측 분석 모형입니다. 데이터를 트리 형태로 분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모델입니다. 분류 클래시피케이션과 회귀 리그레이션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즉, 이 말은 종속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혹은 연속형인 경우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 변수가 나이, 성별, 소득 등을 기반으로 제품 구매 여부 혹은 구매액 등을 예측을 할 때 의사결정 나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 여부는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죠. 따라서 분류에 해당이 되고 구매액은 종속 변수가 연속형이기에 회귀에 해당됩니다. 의사결정 나무의 장단점입니다. 장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의사결정 나무이죠. 트리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직관적이고요. 시각화가 가능하여 해석하기도 용이합니다. 변수 선택이 자동입니다. 중요한 특성을 자동으로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비선형 관계 학습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데이터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또한 전처리 과정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모두 연속형, 범주형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범주형을 연속형으로 바꾸는 이런 전처리 과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결정 나무의 단점은 과적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만약에 트리의 깊이가 깊어지면 훈련 데이터에 과적합 위험이 있기에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 예측 정확도가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의 이런 과적합의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막아주기 위해서 정지 기준을 통해서 과적합을 최대한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화 성능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독 트리를 사용하게 되면 복잡한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나무도 사용하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앙상블 기법인 랜덤 포레스트 모델 등을 사용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시험에서 회귀 분석 혹은 분류 분석에 의사결정 나무의 앙상블 기법인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추천을 하고요. 랜덤 포레스트 모델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시험 제2유형을 진행을 하고 있고 관련된 강의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 원리입니다. 먼저 이 의사결정 나무의 기본적인 용어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의사결정 나무 일반적인 구조인데요. 뿌리마디, 루트 로드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 뿌리마디라는 용어보다는 루트 노드, 이와 같은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루트 로드는 모든 데이터가 분할되는 지점입니다. 즉 시작점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을 예를 들어 보면 뭐 남성인가? 라는 이와 같은 질문을 묻는 것이 바로 루트 로드가 되고요. 인터널 노드는 루트 로드 아래에 위치한 모든 노드를 인터널 노드라고 하고요. 각 인터널 노드에는 데이터 분할을 위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루트 로드에서 남성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죠. 만약에 yes, 남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분류가 되고요. no 라고 하면 여성이죠. 여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인터널 노드의 대표적인 질문의 예를 들어보면 나이가 30세 이상인가? 즉 나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끝마디 터미널 로드 혹은 리프 로드라고 합니다. 터미널 로드와 리프 로드 중 저 같은 경우는 리프 로드를 더 많이 사용하고요. 즉 리프 로드는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최종 노드입니다. 즉 최종 노드라고 하는 말은 예측 결과를 나타내는 노드이고요. 예를 들어서 분류 같은 경우는 각 범주값이 될 거고 회귀 같은 경우는 예측 값이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매 확률이 높다 혹은 예측 값일 때는 뭐 5만 원이다. 이와 같은 예측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로 리프 노드 혹은 끝마디가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어떤 데이터 셋이 있는 상태에서 루프 로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남성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죠. 그래서 남성이다 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이 중간 마디, 즉 인터널 로드에서 나이가 30세 이상인가? 라고 했을 때 yes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고 no 라고 하면 왼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리프 로드가 바로 예측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어가 바로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가 있습니다. 부모 노드를 우리는 페어런트 로드라고 하고 자식 노드를 차일드 로드라고 합니다. 즉 부모 노드란 데이터 분할의 조건을 제시하여 자식 노드를 형성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루프 로드는 인터널 로드의 페어런트 로드이죠. 그리고 이 인터널 로드는 루프 로드의 입장에서 보면 차일드 로드가 됩니다. 만약에 이 리프 로드라고 표시된 이 노드 입장에서 보면 인터널 로드가 바로 페어런트 로드가 되는 거고 이 리프 로드는 차일드 로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개념이 트리 깊이가 있고요. 루트 로드에서 리프 로드까지의 총 길이가 바로 트리 깊이가 됩니다. 트리 깊이와 모델 성능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얕은 트리는 낮은 깊이이기에 일반화 성능은 높지만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과소적합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요. 깊은 트리, 높은 깊이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그 말은 무수히 많은 질문을 하게 될 거고, 이 얘기는 현재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은 좋지만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모델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적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깊이를 찾기 위해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즉 교차 검증을 활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적절한 맥스 뎁스, 즉 최대 모델 트리 깊이 값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맥스 뎁스가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고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의 일반적인 분석 과정입니다. 제일 먼저 노드의 분리 기준을 설정을 하고요. 깊이, 즉 뎁스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노드가 끝이 나는 정지 규칙을 설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분석 과정에서 첫 번째 노드 분리 기준, 정지 규칙에 대해서 이후부터 좀 더 자세히 학습할 예정이고요.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동적으로 분리 기준에 따라서 노드가 분할이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분할이 진행이 되었을 때 정지 규칙에 따라서 트리 성장을 제한하게 되고 우리는 예측값을 예측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리 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다음은 정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 기준입니다.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불순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불순도, impurity라고 하고요. 하나의 노드에서 여러 클래스가 섞여 있는 정도를 불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셋에 남자만 있다라고 하면 불순도가 낮은 경우이고요. 어떤 데이터셋에 남녀가 예를 들어서 50대 50이 있다라고 하면 불순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즉, 불순도가 낮을수록 동일한 클래스의 샘플이 많이 포함된 상태이고요. 불순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의사결정 나무의 좋은 분할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는 자동적으로 파라미터가 불순도가 가장 낮아지는 방향으로 중간 마디를 설정하게 되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모델 트리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불순도 지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불순도 지표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종속 변수를 이산형, 즉 범주형일 때와 연속형일 때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속 변수가 이산형, 즉 범주형일 때 의사결정 나무에 쓰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차이드, 카트, C4.5, 랜덤 포레스트, XG 부스트, 라이트, GBM이 있고요. 종속 변수가 연속형일 때는 차일드, 카트, 랜덤 포레스트, XG 부스트, 라이트, GBM이 있습니다. 각각의 종속 변수에 따른 알고리즘에 대한 암기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알고리즘별 분류 기준,
즉 사용되는 불순도 지표를 우리는 솔직히 데이터 분석 실무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필기 시험이다 보니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의사결정 나무에서 이 불순도 지표는 가끔씩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종속 변수가 이산형일 때 차이드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분류 기준은 카이 제곱 통계량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불순도 지표는 p-밸류, 즉 유의 수준이고요. 차일드, 카이 스퀘어 오토매틱 인터랙션 디텍션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거를 줄여서 CHAID, 차이드라고 하고, 카이 제곱 검증을 이용하여 각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평가를 하고 p-밸류를 기준으로 최적의 분할을 찾습니다. 분할된 그룹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해당 기준을 채택을 하고요. 주로 마케팅, 설문조사 분석 등에 활용을 하고 범주형 변수에 적합하며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카트가 있고요.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라고 하고요. 분류 기준은 진위 개수 최소화입니다. 사용되는 불순도 지표는 진위 개수이고요. 진위 개수를 사용하여 불순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분할을 하고요. 진위 개수 값이 작을수록 한 노드 내에 동일한 클래스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C4.5인데요. 분류 기준은 엔트로피 최소화, 정보 이득 최대화가 됩니다. 사용되는 불순도 지표는 엔트로피와 정보 이득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랜덤 포레스트, XGBoost, 라이트 GBM. 이와 같은 알고리즘은 앙상블 알고리즘입니다. 이런 앙상블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불순도 지표는 진위 개수와 엔트로피 등이 있고요. 자, 우리는 우선은 여기서 또 많은 용어가 나오죠. 진위 개수, 엔트로피, 정보 이득. 다음 장에서 해당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속 변수가 영속형일 때도 우리는 알고리즘을 차이드, 카트, 랜덤 포레스트, XGBoost, 라이트 GBM을 쓰는데요. 차이드, 종속 변수가 이산형일 때는 카이 제곱 통계량을 사용했고 연속형일 때는 분류 기준은 F 검증 최소화입니다. 사용되는 불순도 지표는 F 통계량이 되고요. 연속형 종속 변수의 경우 우리는 아노바, 즉 분산 분석, F 검증을 사용하여 그룹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평가를 하고요. p-밸류가 낮으면 낮을수록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분할을 진행합니다. 카트, 분류 기준은 분산 감소와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MSE, Mean Squared Error 차이의 최대화가 됩니다. 사용되는 불순도 지표는 Mean Squared Error, 즉 평균 제곱 오차가 됩니다. 분산 감소,
variance reduction이라고 하고요. 이 분산 감소를 기준으로 최적의 분할을 결정을 하고요. 특히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MSE, 즉 mean squared error 차이가 가장 큰 기준을 선택을 합니다. 제가 지금 분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용되는 불순도 지표를 설명을 드리면서 빠르게 넘어갔는데요. 왜냐하면 이후 강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불순도 지표 표에서 우리가 필기 시험을 위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거는 종속 변수가 이상형일 때는 child cat c 4.5, 연속형일 때는 child cat 이렇게 알고리즘을 암기를 하고 있고요. 각 알고리즘의 분류 기준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산형일 때 카트는 진위 개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다. 그리고 C 4.5는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다. 정보 이득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한다. 종속 변수가 연속형일 때 child는 F 통계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다. 카트일 때는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mean squared error 차이를 최대화하도록 한다. 이 분류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용되는 불순도 지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진위 개수입니다. 즉 분류 기준은 진위 개수 최소화. 우리가 종속 변수가 이산형일 때 카트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불순도 지표입니다. 자, 진위 개수. 특정 샘플이 임의로 선택이 될 때 잘못 분류될 확률을 나타내는 지표 값입니다. 진위 개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불순도가 낮습니다. 공식은 아래와 같이 1-i 클래스에 속할 확률의 제곱의 합을 1에서 빼주면 됩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샘플이 10개가 있고요. A 클래스, 남성이 6명이 있고 B 클래스, 여성이 4명이 있습니다. 지금 특정 샘플 안에 총 10명이 있는데 남녀가 6대 4로 있죠. 즉 진위 계수는 값이 작을수록 불순도가 낮습니다. 지금 이 말만 들어도 10명에 거의 6대 4 정도로 남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진위 계수 입장에서 보면 불순도가 높죠. 즉 불순도가 낮다라는 말은 순도가 높다라는 말이고, 순도가 높다라는 말은 하나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진위 계수를 계산해 보면 1 마이너스 합이죠. 어떤 합이죠? I 클래스에 속할 확률, 즉 A 클래스에 속할 확률 10분의 6이 되죠. 그래서 0.6의 제곱 플러스 B 클래스에 속할 확률 10분의 4가 되죠. 그래서 0.4의 제곱승. 이 두 개의 합을 1에서 빼주면 0.48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이게 진위 지수입니다. 진위 개수를 사용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흐름을 한번 보면 좀 전에 들었던 예시와 똑같은데요.
나이, 성별, 소득 등을 기반으로 제품 구매 여부를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 특히 알고리즘, 카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나이, 성별, 소득 기준으로 전부 다 진위계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진위계수 값이 낮은 것이 나이라고 하면 첫 번째 이 루프 로드에서 나이 기준으로 분할을 하게 되고요. 나이 기준으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독립변수가 성별과 소득이 남아있죠. 그래서 성별과 소득 기준으로 진위계수를 계산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소득보다는 성별이 진위계수 값이 더 낮다라고 하면 터미널 노드에서는 성별 기준으로 다시 분할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득 기준으로 다시 분할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진위계수를 최소화하는 분류 기준을 사용하는 카트 알고리즘이 됩니다. 자, 엔트로피 최소화. 종속 변수가 이상형일 때 알고리즘은 C4.5가 됩니다. 엔트로피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엔트로피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엔트로피 최소화, 즉 엔트로피란 데이터의 혼합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물리 용어로 보면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어지럽힌 정도를 나타낸다는 용어가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데이터 분석에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데이터의 어지럽힌 정도, 이 혼합, 섞인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엔트로피고요. 진위계수와 동일하게 엔트로피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불확실성이 낮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엔트로피 공식은 아래와 같고요. 자세히 보시면 PI는 I 클래스에 속할 확률, 즉 진위계수와 동일한 확률이고요. 이 로그는 밑이 2인 로그를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엔트로피의 공식을 우리가 진위계수에서 했던 것처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위계수의 예시와 동일하게 샘플이 10개가 있고요. A 클래스 6개, B 클래스 4개가 있습니다. 엔트로피 공식에 맞추어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A 클래스에 속할 확률, 즉 0.6 곱하기 밑이 2인 로그 A 클래스에 속할 확률 0.6이 되겠죠. 그리고 빼기 B 클래스에 속할 확률 0.4 곱하기 밑이 2인 로그의 0.4 이와 같이 계산을 해보면 0.971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불순도 지표입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가 이산형일 때 지금 진위계수 최소화, 엔트로피 최소화를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 샘플이 10개이고 A 클래스가 6개, B 클래스가 4개. 지금 동일한 조건에서 진위계수는 0.48이 나오고 엔트로피 값은 0.971이 나왔죠. 왜 이럴까요? 엔트로피가 일반적으로 진위계수보다 높습니다. 값 자체가. 왜냐하면 엔트로피는 밑이 2인 로그 함수를 사용하고요. 이 밑이 2인 로그 함수가 불확실성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엔트로피는
데이터셋의 정보량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진위계수는 0.48이 나왔죠. 왜냐하면 진위계수는 엔트로피와 같이 밑이 2인 로그 함수가 아니고 제곱항을 사용하여 더 단순한 계산을 합니다. 확률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죠. 그 확률을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수점이기 때문에 더 0에 가까운 숫자로 바뀌게 되죠. 즉, 더 단순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진위계수는 따라서 엔트로피보다는 덜 민감하게 불확실성을 측정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보이득, information gain, 즉 정보이득은 최대화가 되도록 해야 되고요. 종속 변수가 이산형일 때 C4.5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불순도 지표입니다. 정보이득은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간의 엔트로피 감소량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간의 엔트로피 감소량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정보 이득이 크면 클수록 좋은 분할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 노드에서 자식 노드로 갔더니 자식 노드가 하나의 범주값을 가지고 있는 이 불순도가 매우 낮은 상태라고 하면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간의 그 엔트로피 차이는 크다는 말이 되죠. 이해되셨나요? 자식 노드에서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남성이 나왔다라고 하면 불순도는 없는 거죠. 그러면 부모와 자식 노드 간의 차이는 값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자식 노드의 불순도가 높다라고 하면 부모 노드 빼기 자식 노드 간의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이득은 최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 종속 변수가 연속형일 때 알고리즘 카트 같은 경우는 사용되는 불순도 지표가 바로 MSE가 되고, 우리는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간의 MSE 차이를 최대화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정보 이득과 같이 부모 노드에서 자식 노드로 분할 후 자식 노드들이 더 순수한 값이 같도록 하여 MSE, 즉 mean squared error가 최소화가 되도록 하는 거고요.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간의 MSE 차이를 크면 클수록 좋은 분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MSE는 mean squared error는 공식은 오른쪽 보시는 거와 같고요. 주어진 데이터 셋에서 예측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제곱하여 평균한 값을 의미합니다. MSE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즉 예측 값과 실제 값 간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예측 값이 실제 값과 비슷하다는 말이죠. 따라서 예측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MSE는 회귀 트리에서 주로 사용되고요. MSE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트리는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